여러분은 신을 믿으시나요? 아마도 사람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대답하겠죠?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가 우주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현재의 관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각자 자유롭게 판단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는 진화론이나 빅뱅 같은 개념이 교회의 견해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교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만약 과학자들이 우주 탄생에 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양자 문제. 양자 물리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미시적 스케일에서 같은 입자가 조건에 따라 입자이자 파동인 성질을 모두 지닌다는 뜻입니다.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과 상호 관련 있는 것이 이른바 관찰자 효과입니다. 사실 이는 잘 알려진 현상으로 어떤 물리량이 그것을 측정하려는 행위 자체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측정 장치 자체의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려면 그 무언가에 빛을 비추어야 하죠. 하지만 광자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면서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파라미터를 측정할 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이와는 조금 다른데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떤 입자가 가진 특정 파라미터를 자세히 알아낼수록 나머지 파라미터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 어떠한 파라미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입자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가 겹쳐진 상태에 있지만 관찰자가 개입하자마자 파동함수가 붕괴하여 여러 선택지 중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과학자들은 종종 일반인이 쓰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합니다. 관찰자 효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찰자는 입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측정 장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의미에서 입자를 관찰하고 있을 뿐 그 입자를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관점에서 보면 관찰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관찰자가 반드시 지능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티스푼 한 스푼, 테이블 스푼 한 스푼 같은 측량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특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요리나 시판 약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유용하죠. 보통 티스푼 한 스푼에는 가루 상태라면 대략 5g, 액체 상태라면 5mm 정도가 담깁니다.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빗 속에 티스푼을 놓아둔다고 해볼게요. 티스푼에는 그에 상응하는 양의 물이 고일 겁니다. 여기서 식기라는 물체가 물리적 의미의 관찰자로 작용하며 인간의 개입 없이 액체의 양을 측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식기가 지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스푼 안에 담긴 물 분자의 특성과 행동이 변하며 파동 함수의 붕괴를 일으킨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물 분자는 더 이상 자유낙하하거나 아스팔트 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스푼이 변색되거나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함유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스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양동이라면 그것이 통째로 작은 연못이 되어 이후 해조류나 미생물을 포함하는 독립 생태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양자 효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관찰자 효과가 미시적 레벨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입자가 한번 측정되어 사실상 정리되면 입자는 특성과 행동을 바꾸고 이후 새로운 개를 형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관찰자가 반드시 지능을 갖출 필요도 그 과정을 인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양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강하게 바라면 관찰자 효과가 발생해 그 소망이 현실화되어 우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앞서 든 예에서 양동이가 물을 만들어냈다거나 양동이에 담긴 물의 양이 자기의 의도대로 된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양동이에 담긴 물의 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 이야기와는 무관합니다. 어쨌든 바라기만 해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주를 창조한 것은 누구인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단일 입자에만 적용되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시적 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입자는 집단의 일부로서 파동적 거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닷 물결이 그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양자물체는 고전적 의미의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닙니다. 어쨌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립자의 종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즉 소립자는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벽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과 헬륨은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 원소들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서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 하나하나의 입자가 가능한 모든 성질이 중첩된 상태로 존재했다면 관찰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주 전체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물방울이 양동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유낙하하던 것이 양동이 안에서는 새로운 개를 만들게 되었다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의 시각에서 우주의 탄생을 생각해 봅시다.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진공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공도 역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갓 탄생한 우주가 광속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팽창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즉, 우주가 어딘가 외부로 팽창해 나간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팽창했고 우주의 각 지점은 각각 정제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는 무나 진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절대 진공 속에서도 입자 요동이 발생하며 입자와 반입자 쌍을 만들어냅니다. 일반 조건에서 입자와 반입자는 즉시 소멸하여 생성 시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공간에 반납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도 이와 유사한 상태였다고 여겨지는데요. 애초에 그 상태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조차가 의문이지만 그러한 상태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입자가 쌍소멸을 면하게 되면서 엄청난 연쇄 반응이 일어나 우리가 아는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영상 전반부에서 다룬 관찰자 효과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관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관찰자가 반드시 지적 존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성급하죠. 관찰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어쩌면 블랙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호킹 복사는 블랙홀이 사건의 지평선에서 자연 발생한 입자쌍이 쌍소멸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쌍소멸이 일어나지 않는 대신 그 쌍 중에 하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날아가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현상이지 않을까요? 물론 블랙홀 자체가 무엇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분명한 파라미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파라미터란 질량, 전하, 회전 속도입니다. 블랙홀은 이 파라미터에 따라 주변 공간을 재구성합니다. 앞서 우리는 관찰자를 정리하는 존재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즉, 주어진 파라미터에 따라 입자를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킹 복사와 다른 입자 간 상호작용이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반응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곳에 블랙홀이 나타났다면 그 블랙홀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현대 우주론에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에 따르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팽창과 수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주기가 끝나면 우주 전체가 붕괴되어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그것이 결국 폭발하여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때 어떤 블랙홀이든 사건의 지평선에 빨려 들어간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축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오래된 우주가 붕괴되어 빅크런치가 일어나면 거대한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우주의 데이터가 남아있어 그것이 백업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블랙홀이 처음 양자를 호킹 복사로 내보낸 순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가 생겨났고 그 데이터가 템플릿이 되어 우리의 우주가 구축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랙홀은 정말 우주의 창조주가 되어 모든 존재의 최초 원인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서 어떤 거대한 철학적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의 과제를 마쳤으니 그건 여러분께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